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 동안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는 마켓 11 시작합니다. 이항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네, 마이크. 네네. 마이크 마이크 있는데. 네. 예, 예. 네, 지금 다 괜찮은데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오늘 양시장 모두 약간 좀 소강 상태죠? 네, 뭔가 좀 쉬는 분위기. 어저께는 워낙 정신없게 끝까지 하여튼 대우조선이랑 SK가 말이에요. 난치더니 하여튼 그 언론사는 가만히 있어요. 또 아무것도 아닌 척하고. 나 뭐 근데 보면 그 사이트에 제가 어떻게 밤에 들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대우조선 SK로 쳐봤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들었더니 이쪽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는지 알아요? 뭐라고? 제일 많이 본 뉴스? 단독 들어가고요. 네. 두 번째도 설명 기사가 들어가고요. 제일 많이 검색해 보면 사은에서 부인, SK에서 부인한 거가 첫 번째, 두 번째 단독 그런 게 참 아주 그 특이한 회사예요, 그 회사가. 그 보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니까 이게 통하는 거지. 네. 해외였으면 네. 통하지도 않는 기사죠. 그러니까 이건 소송감이죠. 그거는 네. 상당히 좀 어이없는 그런 것 같은데요. 모르죠. 그 시장에서 그렇게 또 넘어가니까 또 네.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지금 딱 2시간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좀 체크해 주세요. 일단 뭐 해외 시장 올랐죠.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 상승세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어제 이제 금값이 빠지고 유가가 올랐습니다. 유가는 이제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런 부분들 뭐 브라질에서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정 그 유가에 대한 부분은 상승이 나왔는데 금가격이 빠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금리 인상이 된 그 금값이 최근에 금값의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히 가파르게 그 하락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금가격에 대한 하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부분은 미국 시장이 잘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금 차트 잠깐 보게 되면 아주 급하게 또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금 차트요? 네, 금 차트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화면 좀 잡아주세요. 화면을 금 차트를 잡아주셔야죠. 네. 금값이 이렇게 급하게 최근에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FOMC 의사를 공개 이후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쪽을 시장에서는 높게 보고 있다. 그렇죠. 근데 불구하고 시장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페타콤플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뭐야? 기정사실화 효과. 그러니까 페타? 이미 그 페타콤플리라고 하는데 네. 기정사실화 효과죠.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효과는 이미 시장의 앞부분에서 다 녹아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럴 수 이제 있죠.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충격은 제한적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네. 시장을 미국 시장을 끌어올리는 거는 뭐 22에서의 양적 완화에 대한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 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지금 보면 이제 SDR 편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쪽이 시장을 좀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 좀 더 해야 네. 돼요. 저는 잘 몰랐는데 어저께 얘기 들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더라고요. 네. 오늘 밤에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고는 다들 얘기하는데 오늘 밤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밤에 결정된다는 건 중국 측의 희망이고 지금 IMF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SDR 편입 관련 보고서를 내면 네네. 이사국들의 회담을 시키는데 2주일이 걸린다. 이제. 머지않아 보고서가 제출된 뒤 회담하고 나면 네. 11월 30일에 집행이사회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오늘 밤이라고 이제 기대를 중국 측에서는 11월 4일을 네. 이제 그 보게 되면은 4일 집행이사회가 열리는 날, 집행이사회가 바로 열리면서 제출하고 바로 통과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는데. 국정화 시각이네. 네. 네. 그럴 수가 있나요? 다 네. 이렇게 열람도 하고, 시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11월 30일이라고. 여론들 맛보기도 하고. 예, 맛보기도 하고. 11월 30일을 아마 편입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 되는데? 왜요? 왜냐면 또 특집 방송에서 내일 일부 안 나도 되셨다 했는데. 큰일 났네, 이거. 네. 내일 늦게 가야겠네. 네. 근데 앞서 얘기하셨잖아요. 미국의 네네. 금리 인상 뭐 이런 하고 나서 하여튼 금은 요즘 보면 또 말이 많아요. 하여튼 금은 얼마 전만 해도 무조건 사야 되는 거에다가 또 얼마 전에 보면 무조건 피해야 되는 상품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네. 중요한 건 이거죠. 오늘 아까 뭐라 했어요? 뺐다모? 베타콤플리. 뺐다콤플리? 네네. 교수님 높은 얘기 하는데요. 저도 좀 잘난 체 한번 들어갈까요? 네네.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제 화면 잡아주셔야 되는데 CNN 화면인데요. 저는 늘 그래요. 이게 뭐 내용까지 다 안 읽어도 돼요. 네. 내용까지 다 안 들어도 돼요. 여기 답이 다 써 있어요. 지금 왜 미국이 여전히 하느냐. 뭐 금리도 올라가고 이러는데 레코드 있죠. 레코드 레벨. 네네. 보시면 레코드 레벨. 뭐야 신기록이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캐시. 네. 플로킹은 뭐야? 개떼같이 간다는 게 플로킹이라는 의미거든요. US로 개떼같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올해서 얼마 간지 아세요? 얼마?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간 돈이 2천억 달러. 그러니까 미친 듯이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바로 지금 미국 시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돈의 흐름.
그죠? 돈에 강한 달러에 대한 기대감. 물론 이게 어떻게 될지 또 아무도 모르잖아요, 주시장에. 우리도 헷갈리지만 미국 사람은 더 헷갈리게 얘기하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래서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의 투자 전략가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같은 입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네. 미국 사람은 같은 입으로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어요. 다만 언론은 이랬다 저랬다 휩쓸릴 뿐이죠. 그래서 근데 여하튼 이렇게 돈이 막 밀려가고 있다 지금 미국에. 그게 하나의 현실이고 미국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의 강한 달러가 된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뭐 금은 상대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좀 약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상황도 좀 대한민국 시장 좀 봐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외국인 뭐 양시장 다 매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재밌는 건 오늘 이제 선물 쪽에서 어떻게 됐어요, 오랜만에 선물? 이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매도 계약 개수는 2,700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뭐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돌릴 만한 네. 그런 이제 매도에 대한 쪽이 진행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이 정도 매수에서 방향성을 돌리려면 네. 최소한 하루에 10,000계약 이상에 대한 매도가 만 계약. 예. 왜냐하면 지금 뭐 누적 매수가 53,000계약 갔다가 지금 49,000계약 이런 쪽으로 떨어진 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 정도 갖고서는 뭐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외국인 선물 매매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변화 이거를 논하기에는 상당히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서 이제 그 선물 시장 주로 예주하셨는데요. 지금 보시면 어제 오늘 이제 최근에 특징이 있습니다. 아침에 딱 시작할 때 보면은요. 아마 상당 기간 동시효과 때 외국인이 현물 기준으로 뭐 코스피 기준으로 매도 잡힐 거예요. 네. 이거 왜냐면 삼성전자라 우선 자사주가 매일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바로 그냥 동시가다 매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400억의 순매도 잡히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흐름으로 좀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일 몇 가지만 확인하시면은요. 전반적으로 오늘 보면 자동차의 판매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 그것 좀 참고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동차 판매 실적 어저께 나온 거. 미국 거요. 미국 거요? 네. 예, 그거 잠깐 한번 체크. 그 통계 좀 잡아주신 동안 제가 좀 우선 말씀드리면요.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어저께 제가 예상했던 게 12%잖아요. 미국 판매요. 12%인데요. 실제로 발표된 건 13.6이 나왔어요. 13.6이 나왔고요. 미국은 항상 연율, 시즈널 이펙트하고 시즈널로 연율로 계산하는데요. 이번에 1840만 대 시약이 나오면서요. 2005년 줄라이, 2005년 7월 이후 최대 판매 나왔어요. 최대 판매. 이거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가 브랜드 전체적으로 보면 최고의 성장률을 보였어요. 그래서 네. 16.1%가 나왔고요. 특히 그동안 기아차가 선전했잖아요. 네네. 기아차가 선전했는데요. 제 화면 좀 잡아주면 제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화면 잡아주세요. 연율 1823만 대 시장이 나왔고요. 그 상대적으로 9월달은 1817만 대인데요. 현대, 기아, 포드 이런 것들이 두 자릿수로 나왔는데요. 여전히 트럭이나 크로스오버 이런 것들이 22%가 늘어났고요. 일반 수용차가 4%는 늘어났어요. 그리고 크라이슬러, 포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포트폴리오 믹스가 좋은데요. 현대차만은 보면 19.8%, 기아차가 12%가 늘어나서 합으로 16.1%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상당히 올해 들어선 가장 높은 증가율. 다만 시장 점유율을 보면 지난달에는 7%도 참 안 됐거든요. 근데 요번에 보면 모처럼 시장 증가율보다 더 높았으니 당연히 점유율 올라가잖아요. 점유율은 7.5가 났습니다. 월간 점유율이요. 현대기압으로 7.5인데 올해 그럼 전체적으로 어떠냐?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8.0입니다. 8.0이기 때문에 아직 올해 평균보다 안 됐지만 그나마 바닥치고 좀 회복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건 이제 폭스바겐이 X될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폭스바겐은 라인이 4개가 있어요. 미국에서 판매하는 게. 폭스바겐 있죠. 젊은 친구들 자동차 아시겠지만 아우디도 폭스바겐 같은 회사고요. 영국의 벤틀리도 폭스바겐 인수했잖아요. 네. 폴쉐. 그러니까 4가지 라인이 폭스바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4가지 라인이 있는데요. 폭스바겐은 정체했어요. 0.2%. 근데 아우디는 16.8%. 그러니까 아우디가 16.8%를 하면서 폭스바겐 라인도 전체적으로 5.8이니 미국 자동차 시장 폭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0월 달에 평균 인센티브가 전체 자동차에 3,100달러가 나왔습니다. 3,100달러. 그래서 전년 동기 14%인데요. 전 냉정하게 다 따지잖아요. 현대기아는 전달 대비 늘어나는 거 없어요. 전달 대비 딴 데 누르니까 현대자동차는 선방했어요. 한마디로 현대차는 2,400달러, 상대적으로 기아차는 2,800달러입니다. 전체 인센티브. 다음에 이제 9월 10월이 똑같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포드가 프렌즈 앤드 네이버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1920년대 말에 미국의 대공황 이후에 최고의 인센티브를 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업체들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 11월과 12월은 아마 전년동기 대비 상당히 더 올라갈 거예요. 일본은 16%, 17%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미국 시장 자체는 커지고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오늘의 특징주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테슬라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3분기 실적이 생보다 적게 나왔는데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4분기도 뭐 이렇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전망이요. 그래서 4분기를 포함해서 내년까지의 생산 판매 증가율 있잖아요. 판매 증가를 상당히 높게 봤어요. 그리고 우리 얘기 나왔던 금년 봄에 얘네가 발표했잖아요. 파워월 있죠. 파워월. 네. 그 뭐라 그래? ESS 있죠. 전기 저장 장치. ESS죠. 그거 이제 생산이 막 시작됐어. 그래서 내년도 실적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 그리고 플러스로 정확한 수치는 안 냈는데요. 수치는 아직 발표 안 한 거로 아는데 제가 레터까지는 안 봤는데요. 오늘 투자자한테 레터를 보냈거든요. 그 앨런 머스크랑 그 CEO랑 같이 해갖고 경영진이 같이 냈는데 중국에서 깜짝 놀랄 만한 주문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에서. 예, 그래서 그 정도가 일단 테슬라가 오늘 그래서 시간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어떻게 끝난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봤을 때만 해도 9.5% 정도 그 시간에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기차에 관련된 거. 고점 대비 여전히 그러다 10% 정도 떨어져 있을 겁니다. 테슬라가요. 금년 8월인가 고점 대비는요. 그래서 그 정도 일단 그런 흐름이 있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아까 월스트리트 저는 혹시 자료 나왔어요? 통계? 그 통계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거 잠깐 보면서 추가적으로 얘기할 거 있어요. 네, 내용 방금 말씀 주신 내용 그대로고요. 네, 그래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현대차가 지금 상당히 이제 선방한 모습. 네. 근데 이제 신차 투입 효과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타페에 대한 투입 효과, 그다음에 기아차도 역시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보게 되면은 이 라이트 트럭 쪽 부분에서 47.9%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역시 산타페가 그쪽으로 분류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기존 세단은 감소했는데 라이트 트럭 부분에 대해서 127%가 늘어서 그 부분을 커버해 준 거거든요. 그 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라이트 트럭이나 뭐 일반 자동 모두 다 이제 증가하면서 12% 증가하는데 보여줬는데 현대차가 어쨌든 신차 투입 효과에 대한 부분이 성공적이었다라는 부분은 어쨌든 좀 윗방향을 열어놓을 수 있게 하는 현대 주가 수준에서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PBR 100단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가도 무방한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을 좀 그 신차 투입 효과에 대한 부분에서 증명을 해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시장에서 하여튼 관심이 크냐면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벤 시장 있죠, 벤. 네. 우리를 보면 우리는 뭐냐 그 카니발 있죠, 카니발. 예, 카니발이 거의 혼자 나발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카니발 그렇죠? 예, 그런 거 있나? 예. 근데 카니발이 이제 미국에서는 별로 아직 인기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미국에 새롭게 이런 애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가격도 괜찮게 해갖고.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제 화면요. 우리나라에는 이 차가 들어오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지금 미국이나 북미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찾는 차가 이거예요. 이거 혹시 보셨어요? 이성 유서? 이게 벤츠 있죠. 벤츠 벤이거든요. 네네. 벤츠 벤인데 가격대가 한 3만 불 그 정도부터 시작해요. 3만 불, 4만 불, 5만 불이요. 그래서 카니발 크기는 이렇게 허우적하게 커 보이더라도 말이죠. 이게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카니발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진짜 그 사이즈는요. 근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이런 차들 있죠. 이런 차들. 네. 그래서 이런 차들인데 좀 뭐랄까 좀 단단하고 멀쩡한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요거 살까 이게 보면 이건 이제 벤형으로 나온 거고요. 이게 보면 이거 이게 뭐야? 뭐 예쁜 거 많이 나오고 아래쪽 이런 거 보면 쌈박하잖아요. 이런 거. 예쁘잖아요. 네. 이게 지금 한 4만 불? 35,000원 불, 요 정도 시작할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카니발이라는 요 시장이 이제 커지고 있다. 요 시장이다. 딱 바로 요 시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이슈 돌질 건데 오늘 어떤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중국이 이제 지난번 양회가 아니고 저 오중전에 또 끝나고 오중전에요. 나서 네. 어제 시진핑이 얘기를 했죠. 중국이 앞으로 중저속 성장을 하는데 6.5% 이하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지는 않을 거다. 보여줄 수 없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여주면 인민에 대한 배신인데. 네. 왜냐하면 등소평의 명령에 따라서 네. 샤오캉 사회를 만들려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네. 6.5%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되든 안 되든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무조건 6.5% 그거 안 되면은 그냥 인민에 대한 배신이지. 중국이야 중국. 북한이 중국에서 종북하나요? 좀 네. 아닌데. 어쨌든 간에 우경화된 거네 그럼. 네, 우경화된 거죠. 거죠. 우경화된 놈이죠. 네. 우경화놈이죠.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6.5%를 제시를 했는데 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언급에 대한 쪽은 한 번도 없었는데 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중국 경제 성장률을 언급했을 만큼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라는 거를 그 얘기를 해주는 거겠고요. 네. 2010년, 그러니까 2020년까지 GDP 인당 2010년에 2배로 늘리려면 적어도 연 6.5%의 성장을 이게 수학으로 딱 나오거든요. 달성해야 수학으로 된다는 역으로. 네,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샤오캉 사회 건설에 네. 대한 부분을 네.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고요. 네. 수학으로 자, 계산 딱 그러면 나오죠. 네. 재밌는 게 뭐냐면 네. 뭐 위안화 SDR이라든가 이게 다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이제 성장판? 저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축통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소비에 대한 쪽을 많이 늘려야 된다. 수출이 네. 아니라 이제 소비 시장에 대한 쪽으로 이제 전환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네. 보셔야 되는데 네. 중국 시장의 성장판이 열리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연 6.5%씩 성장하게 되면 결국에는 샤오캉 사회가 중산층을 늘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중산층의 성장판이 열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시장에 대한 쪽이 변할 거냐에 대한 얘기. 앞으로도 이제 이 테마가 계속해서 시장을 이제 지배하게 될 텐데 이거죠. 중국의 국가별 소비 감안 시 중국의 중산층 소비 형태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앞으로 시장 사이클 자체가 이번 시장 사이클에 대한 대세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쪽에 이제 포커싱을 두면서 이제 종목을 발굴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IT, 의료, 교육, 제약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IT 기기에 대한 소비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IT 기기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는데 그게 우리가 내줘야 되는 산업이라는 얘기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장비 산업에 대한 쪽이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삼성 매출이나 LG 매출이 적은 장비주들, 요거를 찾아야 되는 게 그 맞죠. 그다음에 의류, 당연히 옷도 이제 바꿔 입겠죠. 이제 등산도 할 거고. 그다음에 보게 되면은 면추리닝 입고 다니다가 이제는 또 그 룰루레몬 입을 거고 얘네들도 이런 식으로 30년 후에나. 네, 아니 지금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미 가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성별로 다르니까. 이게 맞긴 맞는데. 예. 그게 룰루레몬은 30년 걸려도 안 입는 사람 많을거예요. 네. 왜냐면 그게 예. 몸이 딱 붙어갖고요. 네네. 그거는 그 문화랑 있어요, 문화. 네네. 그다음에 이 교육. 이교수 부인 안 입으려고 그럴걸? 네, 교육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약에 대한 쪽. 왜냐하면 당연히 제약 고령화되면서 제약 늘어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제 수요에 대한 쪽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오중전에 때 이자녀 정책해도 단두 하이열, 그러니까 단두 하이열이 그거더만 단두 하이열. 그러니까 1자녀 양쪽 자녀 중에 한 명만 독자라도 한 명을 더 낳을 수 있게 해주는 단두 하이열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증가에 대한 부분이 그쳤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육을 한 자녀에게 엄청나게 집중해서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한 쪽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특이한 거는 반도체가 계속 될 거다. 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도 알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이것들이 반도체 겁나 쓸 것 같은데 그러니 내가 하고 말지 라는 생각으로 지금 반도체 쪽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빠르게 따라오지 못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는 실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센치가 무너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3D 크로스 포인트 기술을 활용한 IM 플래시 메모리. 과연 이것이 단가를 맞출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이 관건이겠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이게 샌디스크 인수와 관련돼서 간접적인 인수한 샌디스크로부터 어떠한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냐. 당장은 근데 상관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센치 때문에 반도체가 좀 죽어 있지만 반도체는 또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비주들도 마찬가지로 중국 쪽 매출이 높은 쪽으로 그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016년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온전하게 시진핑 색깔을 입히는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의 첫 번째 첫 해입니다. 그렇죠. 13.5 기획이잖아요. 공전단 100주년. 지금부터 따블 만들어라. 라고 했던 샤오캉 사회를 얘기했던 100주년 2021년을 앞둔 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6.5% 성장 지속이 돼야 되고 2020년 샤오캉 사회 건설에 대한 부분 이거를 위해서는 지금 성장에 대한 부분이 지속이 된다. 역시 보면은 대박이네. 네. 저희 소통하잖아요. 네. 요즘 한 최근에 이분은 한번 만나 뵙고 우리 방송에 한번 초대하고 싶어. 샤넬의 5녀와 썸블러님. 이분은 수준 너무 높아. 옴포 소강 대동을 딱 하시네. 옴포가 그거거든요. 따뜻한 온자에 포식카트 꽂자.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건 이미 지났다는 얘기고요. 대동은 이제 패러다이스의 사회거든요. 그리고 지금 소강은 샤오캉은 이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건데 대박이십니다. 대박. 네. 지금 보게 되면 중산층 소비 예상 규모를 보게 되면 2000년도 2010년도 때만 하더라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이었는데 2020년이 되면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독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030년대는 인도가
인도가 중산층이 더 강화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인도 얘기할 때 그렇게 날 무시하더니 이제 너무 빠르잖아. 아니 난 빨라도 상관없어. 네. 나는 일관되게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일관되게 제 너무 얘기를 빠르지. 듣고 그다음에 또 우리 딱 맞는 것 같아. 이 교수가 또 바람 잡고 그다음에 네. 야, 저 갔다 와봐 그러면 김성환 과장이 네. 뛰어가고 네, 네. 또 김성환 과장 바쁘게 또 아래 거 또 보내고 네. 그렇잖아.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내가 이번에 출장 가잖아. 네. 갔다 와서 내가 또 하나 화두를 딱 던질게. 네. 내가 지난번에 출장 갔다 와서 로봇에 미쳤다 그랬죠. 네네. 요즘 로봇 난리 났지? 네네. 이따 레포트는 또 보여줄게요 제가요. 네네. 예. 로봇가 아직 주식은 난리가 안 났습니다. 아, 주식은 난리 안 났. 주식은 난리가 안 났습니다. 이제 이 교수가 딱 찍을 네. 때 올라가지. 네네. 응.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전체 소비 계층별 도시 중산층이 가장 높아지는 비중. 그러니까 지금 하위층에 있는 부분을 갖다 이쪽으로 늘리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지금 보게 되면 뭐 실적 안 나오는 애들, 네. 그러니까 뭐 화장품 실적 계속 나오잖아요. 더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네. 피자 더 먹고 영화 더 보고 네. 옷 더 입고 네.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특히 의류업종 내년에 상당한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거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건 머리 어쨌든 아프다. 간에 소비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쪽에 대한 쪽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로 올라가는 게 좋은 거거든요. 네네. 지금 보게 되면 위로 우상향할수록 중산층의 소비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건데 제약, 네. 그죠? 그다음에 이거 지금 보게 되면 이건 좀 떨어질 거고 네. 교육 쪽, 그다음에 의류가 가장 높게 지금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의류 쪽을 지금 보게 되면 네.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내년에는 의류주를 봐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의류주가 내년에 투자 포인트구나. 교육주도 되겠구나. 라는 거. 네. 제약주. 여전히 비싸다 말다 하는데 한미약품은 다 끝났다 그러는데 왜 올라가냐. 이런 거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한미약품이 지금이나 요즘에나 지금 비싼 거, 당뇨다 네. 이러죠. 사실 작년까지라도 한미약품 얘기할 때 보면 북경 항미에서 소화용 제 있죠. 이탄제. 소화용 약품, 네. 소화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소화용 위장약 이런 게 포인트였거든요. 네. 근데 매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는데 지금 사실 그거 갖고 얘기하면 좀 쪽팔리긴 하시나 네. 실제로 보면 북경 항미에 관심이 커요. 네. 실제로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그거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말이 나온 김에 제가 하나 제 나름의 그 생각을 드리면 이런 거죠. 중국은 앞서도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이 교수가 네네. 얘기 많이 하셨는데 너무나 명확해요. 저는 주식을 단순하게 보잖아요. 제가 재작년부터 해갖고 아모레파시픽에 미쳐있던 것은 화장품을 얼마나 안 쓰냐 이거 얘기했잖아요. 안 쓰는데 가보니까 여러분들 가보시면 이제 중국 사람이 화장도 안 하고 명동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화장품 사러 가는 여자들도 화장한 사람이 없더라.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대비 지금 중국이 10분의 1밖에 화장을 안 한다. 이런 얘기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 애들도 거기 호응하고 뭐 누가 먼저인지 모르나 방송이나 업계에서 제일 떠든 사람은 저죠. 솔직히요. 맞습니다. 네, 그건 이제 인정해야 되는데요. 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도 이제 곧 지금 애들이 보면 이러죠. 이제 따라온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네. 내년에 저 폭발할 거라고 있어요. 주식은 뭐 알아서 생긴다고 보고 있고요. 로봇 인공지능 같은 개념인데 잠시 후에 레포트 소개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옷도 있고 막 그런데요. 그러면 같은 논리 뭐가 되겠냐는 것인데요. 이거는 관심법도 아니고 기운법도 아니에요. 저는 이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주식이. 네네. 이 주식도 제가 여태까지 평생 좋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하여튼 주인이 바뀌는 거 아주 싫어요. 네. 주인도 아주 허접하게 바뀔 때 이런 건데요. 요즘 보세요. 요즘 보면 요번에 그 한중 정상회담에서 또 나온 얘기가 물론 로봇 얘기 나오지만 또 하나는 환경 얘기가 계속 나와요. 환경. 네. 그럼 우리가 환경을 하면 우리가 이렇잖아요. 그 이수영 교수가 아무리 환경에 관심 있더라도 공장의 어떤 매연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힘은 없잖아요. 네. 뭐 정책적으로 하지 않나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럼 뭘 쓰겠어요? 집에서. 그게 뭐 에어워셔가 됐건 공기청정기 이런 걸 쓴단 말이죠. 그죠? 집에 공기청정기 지금 몇 대 있어요? 집에 2대 있죠. 집에 2대 있어요? 안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혹시 여기 설문조사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설문조사 보면 그 작업 좀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피디님이. 공기청정기 집에 있다 없다고로 딱 해갖고요. 있다. 네. 혹시 가능하시면 좀 해주세요. 뭐 1번 2번 해갖고요. 시간 되면 나중에 좀 해주시면. 나 샤오미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이거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거 보시면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그러니까 예전에도 공기 안 좋았는데 공기청정기라는 것도 일정 수준이 돼야지 사는 거란 말이죠. 네. 공기는 예전부터 더 나빠지고 공기 사야 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공기 문제가 제일 먼저 심각했던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지금 나왔는데요. 공기청정기 있다 없다 하면 그냥 심치풀이로 한번 넣어주세요. 네. 심치풀이로. 네. 이게 제일 이거 쭉 한번 써보세요. 있다가 36%, 뭐 없다가 쭉 나오는데 이거 엄청나게 또 우리 호응이 좋으시네요. 설문조사에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채팅창 말고 설문조사에서 나오는 게 우리 시청자분 화면에 뜰 것 같은데요. 고개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얼추 보면은요, 30%가 있다, 그리고 없다가 65%예요.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여쭤볼게요. 공기청정기가 제일 먼저 발달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입니까? 아니, 그 감으로요. 감으로? 네. 영국 아닐까요? 뭐 영국도 있겠죠. 네. 근데 영국은 영국도 있을 것 같아요. 영국이랑 또 어디겠어요? 영국이랑 공기 안 좋은 데가 저기 그 어디냐? 공기 안 좋은데? 공기 안 좋은 거는 아니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름 유럽이 좋잖아요. 공기 좋을 거 아니야. 산업이 발달한 나라가 어디예요? 산업이 발달된 나라? 네. 영국 같은 데는 영국이랑 독일이죠. 독일. 영국이랑 독일이 그 공기청정기가 많이 발달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공해가 나오잖아요. 산업혁명을 했으니까요. 이제 그만 눌러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33%랑 66%나 나오는데요. 유럽이 42%입니다. 지금요. 네네. 공기청정기가 들어가는 거가요. 미국은 워낙 땅다리 크잖아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27%입니다. 네? 27%요. 우리나라 일본이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33%잖아요. 네네. 33%인데 지금 몇 대 있어요? 2대요. 네 가족이 2대잖아요. 네네. 저희도 3가족인데 저희도 2대 있거든요. 네네. 그걸 보시면 한국이랑 우리나라가 여기 우리 시청자분은 딱 보면 생활수준이 딱 2배요. 네. 우리나라 평균. 우리나라가 17%거든요. 네네. 17%? 이제 수치 납니다. 수치. 이제 공식 통계예요. 업계에서 쓰는 공식 통계인데요. 중국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중국이요? 네. 중국은 한 4%? 4%? 3%? 3%? 네. 3%? 3%. 3%? 네. 3%? 3%. 3%도 많다 이동아. 0.3%? 1%. 1%. 1%예요. 1%. 근데 보면 지금 전 세계 공기청정기 시장이 커지는 이유는 지금 보면은요. 공기도 안 좋고 산업화가 될수록 올라가잖아요. 네. 지금 연평균 12%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제가 하는 얘기 다 찾아보고 하는 얘기요. 12%인데요. 12%인데요. 이게 전부 다 중국 때문에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굳이 따지자 그러면 굳이 따르면 예전엔 테마로 올라갔잖아요, 솔직히. 예, 그 뭐 미세먼지 나오고 그러면 테마로 올라가고 뭐 위닉스나 코이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전 이성훈 교수 말을 더 전적으로 믿어요. 이성훈 교수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코이나 이런 것들이 왜 지금 중국 사람들이 CJ랑 중국이랑 같이 합작으로 관심 갖겠어요. 예전에는 이런 거 해봤자 물도 마찬가지. 이거 뭐야, 그 정수기도 마찬가지. 이런 거 빌려주는데 중국 사람이 뛰어먹고 도망간다는 거잖아요. 그 우리나라 아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초등학교 때 30년 전에 수돗물 먹으면서 야 앞으로 물 사 먹는 시대가 온대 그러면 웃었잖아 그때. 야 물을 사 먹어 미쳤냐? 이런 얘기했었는데. 중국은 이미 물을 사 먹긴 사 먹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그 공기청정기 같은 거 이제 막 커질 수 있다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대한민국 17%때 우리나라 중국 1%밖에 안 돼. 이거는 생활수준이 올라갈수록 공기청정기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렌트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직 멀었겠으나 갖고 도망가는 놈이 많다니까. 그렇지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딱 그것 때문에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코웨이가 오늘 또 실적도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주인 아직 안 바뀌었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코웨이를 관심주로 올려놓고 있어요. 코웨이를. 네, 근데 지금 주가는 나름 버블도 있겠죠, 보나마나. 왜냐하면 주인 바뀐다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코웨이가 만약 중국 지부원한테 넘어가잖아요. 네. 이게 상당히 좋을 게 있어요. 다만 여기서도 이게 엄청 되겠느냐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물론 생각들이 많이 다르지만 이 업계에서 세계 최고로 치는 것 중에 하나는 벌뮤다라는 벌뮤다라는 공기청정기 있어요. 벌뮤다. 네. 근데 똑같은 게 만든 게 반의 반값에 나온 거가 샤오미거든요. 네. 근데 여하튼 공기청정기 시장 커진다고 보셔야 돼요. 샤오미가 발뮤다도 인수해 버리나요? 그럴 수 있지. 자꾸 소송 걸면. 벌뮤다 사실 전 벌뮤다도 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공기청정기 더 살려고 그래요. 저도 샤오미 거. 샤오미 걸로. 네. 근데 똑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 다 생각마다 다르지만 벌뮤다 같은 거 뭐 세일하면 45만 원. 지금 그냥 현대백화점 이런 데 가서 그냥 세일 없이 사면 한 60만 원 돈 하거든요. 네. 근데 저거 공기청정 샤오미 거 잘 사면 한 20몇만 원 살 거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샤오미 사라 그러거든요, 사람들한테요. 그래서 하여튼 공기청정기 같은 하여튼 이런 시장 있잖아요. 네. 하여튼 이런 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한국 시장 17%, 중국 1% 있잖아요. 마스크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중국은 더 쓰겠지 우리보다. 쓰면 더 쓰지 우리가 덜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더 써야죠. 직접 마시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뭐 제가 특정 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소비 확대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좀 관심 갖고 좀 보셔야 되겠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천식과 관련된 어디요? 천식 치료제. 천식 치료제 만드는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토피 관련된 쪽을 갖다 이제 하는 원재료 만드는 기업들 이런 거를 찾고 있죠. 샤오미 뭐죠? 자기 말 천식 있잖아요. 네네. 천식은 워낙 심각한 거라서
워낙 뭐 그런 거 제대로 하나 만들면 대박 나죠. 네네. 왜냐면 그건 뭐 저 그 고생 안 해보신 분은 그 제 아주 절친도 그 저 장모님도 고생하시기 때문에 네. 워낙 많죠.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마련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또 다른 얘기 하나 해주세요. 자, 좀 그 다른 걸 하나 볼 텐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요거 어느 거? 요걸 한번 볼까요? 오토파일럿? 아 그거 좋지 좋지. 오토파일럿. 봤어요 그거? 네. 그 오토파일럿 하면 우리 테슬라가 한 거 제가 화면 보여드렸잖아요. CNN에 영상 네. 보여드렸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다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북한이래 자꾸 부산 왔다 갔다 한 걸 하나 블로그에서 올라와서 많이들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같은 친구일 가능성이 큰데요. 네.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다운 받아갖고 우리나라에서 한 영상이 떴어요. 네. 그거 좀 보여주세요. 요 다른 게 잠깐 떠서 죽이고 응.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오디오가 막 죽었다 그래요. 왜냐면 오디오 음악이 저기 걸려갖고 이게 우리나라 분당에서 내곡 있죠. 분당 내곡. 불안해서 손은 이렇게 띄고서 보는. 겁나는 거죠. 겁나니까. 네. 근데 10초 있으면 경보가 떠. 내 핸들 좀 잡아주세요. 좀 지나면 얘가 이제 그것도요. 레인 바꾸는 거 있죠. 차선 바꾸는 것도 보여주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좋은데. 네. 이거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거 테슬라 코리아 이렇게 오토파일럿 치면 유튜브에 딱 떠있고요. 네. 이거 터널 지나가는 거 나가야지 좀 밝게 보이겠구만. 좀 이따 보면 되죠. 시간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저는 이거예요. 이 부분에서 제가 뭐 카메라가 중요하다면 화면 나가잖아요. 나온다. 아유 좋네, 밝아서. 네, 손 띄고 하네. 손 띄면 10초 있으면 경고 떠요. 좀 있으면 얘가 또 차선 바꾸는 걸 보여줘요. 차선 바꾸는 건 세계 최초거든요, 얘네가. 네네. 테슬라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에 지금 얘기하잖아요. 차선 바꾸는 거. 조금 전에 화면 떴잖아요. 네. 그럼 차선 바꾸는 거. 네. 그래서 보면 2018년 완전 자동 보여주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이건 $2,500. 늘 말씀드리지만 기존 자동차 변형 하나도 없이. 완전 키트네. 전격 제트 작전이네. 전격 제트 작전인데 자, 아직까지 키트, 그건 키트 2018년에. 아파트 앞에 그러니까 그거 나오면 정말 사고 싶다. 네. 그 와이프 딜리버리 하는데 이제 지쳐서 애들 딜리버리 하는데 지쳐서 네. 키트 앞에 아파트 앞에 부탁해 그러면 딱 와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 수영장에 데려다 주고 와 이러면 갔다 오고 2018년. 2018년 2018년이면 어때? 네, 테슬라가. 테슬라. 그것도 근데 아시는 형님이 네. 그 운전을 전혀 못 하시거든요. 돈은 엄청 많으신데. 그분은 운전도 안 하죠? 운전을 못 하셔요. 대단하시네. 근데 그분은 이제 요게 나오길 그 형님 말고 네. 선배님 말고 다른 형님인데 네. 그분은 이거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거든요. 네. 완전 자동화. 네. 저는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 우리 FMC 의장님 질문하신 이게 자율주행차인데 이거 지난번에 못 보신 모양인데요. 테슬라에서 한 3주 됐죠? 2주 됐죠? 오토파일럿이라고 치면 납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2014년 여름 이후에 나온 차는 테슬라는 전 세계 모든 차들은 그냥 다운로드만 하면 시스템 업데이트만 하고 2,500불만 지불하면 자율주행차가 되는 겁니다. 네, 완전 자동은 아니겠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 딱 그거죠. 저기 뭐야 이 양반이 지금 그 테슬라 일론 마스크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딱 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는 자동차 운전 자체가 불법이 될 것이다. 예,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것도 좀 오늘 좀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SK텔레콤이 어디까지 갈지 뭐 이것도 이제 믿을 수가 없어. 어저께 모 뉴스에서 신문에서 그 SK 갖고 얘기했는데 이거 보세요. 매일경제 일면이거든요. 매일경제 탑뉴스인데요. SK텔레콤을 두 개로 쪼갠다는 걸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SK텔레콤을 두 개로 쪼갠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단독인지 모르겠어요. 단독으로 쪼개는데요. 하나 뭐냐면 SK 하이닉스 있죠. SK 하이닉스 지주 회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손자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 일단 그거를 분리해서 나온 다음에 그 SK 하이닉스 지주를 또 SK랑 또 합치겠다는 거예요. 네,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있는데 하여튼 SK가 하여튼 좀 모르겠어요. 자기 집이 아닌 곳에 계신 것 같고 요새. 예. 왜 또 뭐 좋은 얘기 있어요?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중소기업 인수를 많이 하겠네요. 몰라. SK 하이닉스는 좋아진다고 얘기더라고요. 왜냐면 SK 호재라고 하이닉스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은 손자회사법에 의해서 이제 그 공정거래법상 출자 규제 이런 것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인수해야 되는 회사들을 인수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 100% 인수해야 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뭔가. 그래서 그 그 얘기예요? 100% 인수 안 해도 되게끔 해주겠다는 얘기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예, 그럼 SK 하이닉스가 여기저기다가 그 국내에 있는 장비 업종들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이제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자기 집이 아닌 곳에 계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나는. 다시 들어가셔야 되나?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본인의 맞는 집이 계실 텐데 그렇게 나오시라고 그렇게 열성적으로 방송하시더니 나오니까 이제 들어가라 그래. 내가 언제 들어가라 그랬어. 그 나오신 다음에 주가 엄청 떨어졌다 이겠지. 네. 시가총액 날라간 돈이 얼마야? 네. 아니 전 진짜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럼 다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네. 보시면 이 부분 다는 뉴스도 봐주세요. 이것도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런데 이제 뉴스 하나만 더 봐주시겠어요? 보시면 이번에 CJ 헬로비전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딱한 종목 팟캐스트에 게시판에 이런 분 쓰신 분 계시더라고요. CJ 헬로비전 어떻게 되느냐 얘기했는데요. CJ 헬로비전은 이제 저거랑 SK랑 합치잖아요. 네. SK 브로드밴드랑 합치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거는 CJ 헬로비전 자체는 저는 호재라고 보고 있어요. 아, CJ 헬로 자체가 호재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호재를 보고 있는데 더욱더 호재는 CJ EM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ENM. 그것은 왜냐하면 모바일 쪽에서의 제가 맨날 가장 중요한 티빙은 CJ ENM에 싸게 사갔잖아요. 그래서 좋게 보고 있는데 여기 화면 보시면 넷플릭스, 구글까지 가면서 스트리밍 시장의 선장 경쟁이 치열하다 얘기하는데 이거 좀 보셔야 돼요.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쭉 내보면 통신에서 있죠. 그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면 쭉 나올 텐데 내용 보시면 나오실 텐데 제가 이건 중요하니까 제가 클릭을 해드릴게요. 그냥요. 이거 찍어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시면 갈수록 IPTV 있죠. IP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거 좀 크게 보여드려요. 제가 말씀드리는 코드 커터라는 거 개념인데 우리나라도 이미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케이블 TV 가입자 있죠. 케이블 TV 가입자 그러니까 줄어든 거예요. 케이블 TV 가입자가 알게 모르게 줄어든 거. 그리고 IPTV 쪽이 늘어나는데 결국 IPTV도 장기적으로 보면 뭐예요? 결국 모바일이라든가 스트리밍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리밍이라는 게 개념이 딱 아직도 감이 없으시면 이거죠. 시간표 있죠. 시간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예전에 보면 이랬잖아요. 테레비가 채널이 몇 개 없으니까 집에서 신문 볼 때 보면 매번 보는 게 오늘 테레비 뭐 하냐 시간표 보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시간표를 신문에 볼 수가 없잖아. 너무나 많아서. 그렇잖아요. 시간표 너무나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스트리밍 서비스 쓰는 건 뭐다? 시간표 개념이 없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을 때 찾아보는 거.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보고 싶을 때 보는 게 스트리밍이고요. 그래서 요 IPTV 하여튼 코드 커터 쪽에 대한 개념, 그리고 스트리밍 늘어나고 결국 이것은 모바일 환경 개념이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딱 한 점만 얘기할 때는 뭐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저는 하여튼 다시 한번 한 4개월 만에 다시 나스미디어를 전 개인적으로 관심주로 올렸거든요. 나스미디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올해 3분기에도 실적 좋았고 4분기에도 실적 좋았는데 하여튼 나스미디어도 다시 한번 관심 가질 때가 됐다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메이저 리포트인데요. 오늘 보면 가장 핫한 건 이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W게임즈. W게임즈요? 네, 이거 좀 아세요? W게임즈는 상장할 때 그 전에도 이제 보고서를 말씀을 드릴 때 좀 비싸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시가총액 1조를 달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쪽이 공모에 들어가서 그렇게 먹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W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 지금 적정 주가, 그러니까 지금 목표 주가를 제시한 곳은 지금 하나금융그룹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목표 주가가 이제 10만 원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미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그러니까 W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 카지노, 지금 보게 되면 온라인 페이스북 기반의 카지노 게임. 모바일 카지노 게임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카지노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이제 돈이 창출되는 쪽인데, 네. PER, EPS 4,000원 적용해갖고 2016년도에 PER 20배를 적용하고 3,000원의 현금 가치를 고려했을 때 시가총액 목표치는 1.7조 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2016년도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쪽이 지금 보게 되면
620억 정도에 대한 쪽 밸류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2017년도까지 끌어당겨서 써야지만 좀 가능한 그 네. 현재 목표 주가 10만 원이 아닌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10만 원 도달 가능성에 대한 부분 이 시나리오에 대하면 가능하겠으나 가능은 하겠으나 지금 보게 되면 이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 도달은 가능은 하겠으나 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다른 게임주에 비해서 그렇게 메리트가 정말 뛰어나다라고는 보기 어려운 쪽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W게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런 증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부분, 성장이나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좀 보여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최근에 스펙으로 상장한 게임주가 있는데 네. 그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이제 실적이 좀 하향되는 가운데서 성장을 했고 W는 이 실적이 올라가는 거를 보여주는 가운데서 상장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보기에는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단기로 봤을 때는 일단 실적이 그러니까 항상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제조나 이런 쪽 같은 경우 상장하고 나서 네. 보통 이제 마사지라고 하잖아요. 상장하기 위해서 예쁘게 포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새로 들어가는 거는 한 3개월 있다 들어가도 맞습니다. 좀 실적 확인하고 3분기 실적 확인하고 그 다음에 4분기 때 이제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이러면서 뉴스 검색해 보면서 들어가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십니다. 저희 방송 특징은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냥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또 아까 제가 넷플릭스랑 얘기하고 스트리밍 얘기하니까 의견들 주시고 질문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가을에 릴키님이 이런 말 쓰셨어요. 넷플릭스는 광고 없는 서비스 지향한다네요. 맞죠? 넷플릭스는 광고가 없어요? 네. 광고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넷플릭스를 저만큼 많이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전 지금도 7불 99전을 내고 있어요. 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냐? 저는 저걸 보죠. VPN을 보잖아요. 네네. 거의 매일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저희가 왜 나스미디어를 얘기하냐면 넷플릭스랑 이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네. 나스미디어 상관없는데 어떤 중요한 것은 모바일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진다. 네. 모바일 미디어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진다. 네. 거기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동안 이제 저는 모바일 광고에 대한 그 광고 막는 것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네. 떨어졌는데 너무 떨어졌다. 그리고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3분기, 4분기 계속 좋아지고 이익이 올해보다 내년에 증가율이 더 커요. 지금 이게요. 왜 나스미디어가. 그래서 저는 많이 떨어졌다는 저평가까지는 제가 말할 수는 없으나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다시 한번 좀 괜찮다 보고 있고요. 항영님 미드 볼만한 거 추천 좀 얘기하시는데요. 이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가 여태까지 본 미드 중에 그러니까 특히 넷플릭스 거 중에서 보면 넷플릭스 거 보면 최고의 작년에 돈 많이 들어간 것은 마르코 폴로거든요. 마르코 폴로인데 이번에 12월 10일 날 시즌 2가 시작하거든요. 전 뭐 나오면 이틀 만에 다 보죠 그런 거. 네. 그래서 마르코 폴로 이런. 지금 화면이 갑자기 이상해. 줄어들었어요 이거 이상해졌네. 네. 마르코 폴로라고 있고요. 약간 좀 폭력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은 나르코스. 나르코스. 두치님 되셨죠? 네. 마르코 폴로랑 거기서 나온 건 나르코스라고 있어요. 나르코스. 나르코스는 정말 웬만하면 본다는 분은 뭐 머스트라고 보죠. 머스트.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네. 히트 칠 것 같은 이제 공모주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은 하이장공. 그러니까 최근에 어쨌든 간에 그 카이도 다시 올라가잖아요. 한국 항공우주도 말 잘했네 이 친구. 주가에 대한 흐름이 대박이네, 올라가고 대박. 있는데 네. 이 하이장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스트는 적자인 상태에서 상장이 된 거고 네. 하이장공은 흑자인 상태에서 상장이 되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장공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보게 되면 보잉사 1차 벤더 네. 최고급 등급인 골드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 네. 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네. 주위 구조물 독점 생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네. 항공기 부품 조립, 기계 가공, 판금 표면 처리, 공정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자체 생산 라인을 구축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 하이장공 같은 경우는 어쨌든 네. 신규주에서 만약에 공모가 들어온다라면 네. 공모를 한다라면 네. 이 하이장공 같은 경우는 좀 매력적이다. 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네. 이 업황 자체가 좀 좋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MG메드라는 네. 또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MG메드 같은 경우는 밑으로 쭉 보게 되면은 이 분자 진단인데 글쎄요, 요거는 지금 진단 쪽이 그렇게 썩 높은 밸류를 지금 받지 못하고 그 테라노스 이슈 이후로 네. 지금 테라노스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테라노스 같은 경우 유전자 진단은 아니고 저거잖아요. 혈액 진단. 예, 혈액 진단 쪽인데 분자 진단 쪽이 이렇게 크게 지금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는 잘 모르겠다. 네. 요거는 잘 모르겠다. 근데 하이장공은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말이 나온 김에 보여집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거 하이장군 내일이나 또 한번 따로 하려고 했는데 네네. 드러나 봤냐 내일 또 하죠. 네. 또 하는데 네네. 그거 나오기 전에 제가 또 하이장군 전문이거든요. 하이장공도 전문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안 전문이었는데 갑자기 전문 되셨네. 왜냐하면 네. 제가 우주항공 산업도 한 6개월 했었어요. 네. 제가 해봤던 산업이에요. 좀 아는데요. 네. 이게 보시면
지금 공모가 예상 나오잖아요. 네. 지금 보면 시가총액이요 4,500억 정도 잡혀요. 하이상공이요. 네네. 영업이익이 쫙 나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보잉 이런 거 똑같이 비슷하잖아요. 네네. 예? 네. 아스트가 3,700억이네요. 아스트. 시가총액이. 그렇죠. 영업이익은요 아스트가 커요. 저는 그래서 아스트한테 호재예요 이거는. 아스트한테 호재다. 예, 아니 네. 두 개랑 비교하면 단순무식하게. 네네. 아니 그래 단순무식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둘 다 보잉이랑 같이 해보자는 건데요. 네. 그리고 아스트는 항공우주. 근데 항공우주는 자꾸 저가 KF-35랑 상관없이 네. 많이 떨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외국인 형이 계속 산다 그랬잖아요. 계속 오르잖아요. 네네. 근데 항상 항공우주는 우리 종빈 형이 좋아하는 아스트랑 같이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못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슈도 있다라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이 나온 거, 아까 얘기한 거 W게임즈 자기만 다 신나게 얘기해서. 근데 저도 나름 W게임즈 좀 알거든요. 그래서 요 제 화면 보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W게임즈에 대해서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그럼 도대체 이걸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지금 이게요. 제가 거의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거 매출 거의 90% 이상이면 미국이나 이나 나오거든요, 지금요. 근데 보시면 이거 보셔야 돼요. 도대체, 이런 거 궁금한 거 생기잖아요. 돈 내고 누가 사니, 이걸? 칩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칩을 사야 돼. 근데 이게 블랙마켓은 없어요, 지금요. 내가 버는다고 해서 팔아먹을 때는 없거든요. 예? 그잖아요. 그런데 저기 보시면 199불 내면은요, 얼마 주는지 알아요? 칩을 이렇게. 보통 아니면 한 서너 시간마다 돈을 채워주는데, 그 카지노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 해갖고 그냥 하루 종일 있으신 분이 계세요. 25센트씩 하나 넣고 뭐 10센트 이렇게 5센트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하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카지노 이쪽 특징이 먼슬리 액티브 유저 있죠. 이 회사의 특징이 먼슬리 액티브 유저의 곱하기 40%가 액티브 데일리 유저야. 한 번 하면 계속 한다는 거예요. 장점이 이게요. 네. 장점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또 특징이 있어요. 나와버리기가 확실해요. 한 번 들어가면 잘 안 바꿔요. 왜냐면 웬만 똑같은 걸 주거든요. 그래서 먼저 간다면 장땡이에요.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 기준으로 얘네가 5위거든요. 1위는 어딘지 알아요? 시저스 이런 애가 1위예요. 1위는 걔네들 언제라도 이제 진짜 카지노를 간다는 애들 꽃신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보시면 5년 동안 점유율이 바뀐 적이 없어요. 뭐냐면 이거가 되려면 중국에서도 이게 소셜 카지노가 합법화돼야 되는 지금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할 사람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크게 나라에서 중국 같은 데서 그걸 오픈해주지 않는 이상, 게임을 허용해주지 않는 이상, 성장성에는 한계 있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얘기 나오는 거 시저스가 22% 1등하고도 있거든요. 전체적 카지노 퍼블리셔 기준으로 보면 W게임이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이 다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나마 1등하는 건데요. 나름은 이제 레드오션이 됐다 지금. 근데 레드에서 먼저 들어간 것 때문에 돈을 안정적으로 벌으나 PR을 높게 주긴 좀 쉽지 않다고 해서 똑같은 논리로.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거 보면 하나금융이 10만 원 제시하고 있고요. 적정 주가라고 메리츠증권이랑 대신권이 두 개 제시하고 있는데요. 메리츠증권은 73,700원을 제시하고 적정 주가. 오늘 7만 원 갔다 왔잖아요, 벌써. 네. 그리고 대신주권은 러프하게 68,000원부터 85,000원. 그죠? 그래서 저의 의견은 중립입니다, 중립이고. 그래서 PR을 이렇게 높게 주기가 저는 쉽지 않아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 맞죠? 네, 맞죠. 네, 그리고 하여튼 제가 궁금한 게 누가 돈을 얼마 주면 했더니 하여튼 그 업계 더 비슷합니다. 페이스북에 있는 소셜 카지노 업계들 99불에 칩 1억 개. 네. 그러니까 1억 개를 사면 하나씩 건다고 생각해 보세요. 1억 분 아니 얼마나 시간 떼고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관점이다. 그래서 돈을 누가 내느냐? 그런 돈들이 낸다. 다만 이거가 블랙마켓이 있으면 그걸 팔아먹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아는 한은 오늘 현재 전 세계 이 게임에 W게임즈의 이제 카지노라는 그 게임에서의 블랙마켓은 없는 거로 회사 측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뭐 블랙마켓이 있으면 또 그걸 팔아먹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또 있어요? 뭐 1분에서 맞추죠. 하나 네. 더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요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인공지능은 2부 때 하시는 걸로. 인공지능? 예, 인공지능. 인공지능? 예, 인공지능은 이게 짧게 안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인공지능 내일. 내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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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 아래 것들이죠. 네. 제가 얘기 맨날 하던 거 보여주는 거니까. 제가 이따 2부에 맛만 보여드리고 자세한 설명 내일 해주셔야죠. 네네. 네. 1분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한명 있었겠